안녕하십니까. 저 원전 에너지 실장 김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 새해 기자님들한테 새 인사 겸 또 저희 부서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관련 현안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은 위치는 그 죽변면 후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면 여기가 후정 1리 마을회관이고 여기가 해양 그 바이오 농공단지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요거 7번 국도선이고 요게 후정 교차로입니다. 전체 한 48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고 국토연구원에서 가업을 수행을 합니다. 작년에 공모 받았는데 19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저희 군을 비롯해서 경주, 안동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 개소는 한 11개소 정도 선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10월 21일 날 제안서를 제출했고 10월 26일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26일 합동 설명회 때 군수님 직접 가셔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사가 작년 11월 23일 있었고 발표는 아마 2월 중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그 국내 수소 대기업 투자 협약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군수님 또 기업가 출신이고 하다 보니 관내 수소 내놓으라 하는 그런 큰 대기업들하고 모두 지금 울진군하고 협약이 그런 체결된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파급 효과입니다. 국가산단 종사자 수, 직접 종사자 수가 한 4,000명, 그리고 간접 종사자 수를 비롯해서 가족 등 하면 한 15,000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건설 공사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보다는 사실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국내 수소 관련 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앞으로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2026년부터 당장 그 이후에서 부과될 예정인 그런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그 탄소 국경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기업들에서 먼저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큰 기업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이 수소 산업의 그런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는 지금 단계에서 감히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이제 수소 폭탄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또 죽변면사무소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소가 이게 기체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일반 공기보다는 한 14배 정도 가볍기 때문에 일반 가스는 누출이 되면 이렇게 건물 쌓입니다. 쌓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쌓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한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수소는 공기 중에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일반 가스나 휘발유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수소 폭탄을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수소 폭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폭제로 원자 폭탄이 써야집니다. 그래서 수소다 해서 수소 폭탄으로 갈 염려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는 이 수소가 일반 가스나 휘발유보다 위험도가 수소가 1로 보면은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1.003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한 1.44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가스나 휘발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그 죽변 비상할주로 폐쇄 및 울진 비행장 대체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그 죽변 비상할주로 개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8년도 12월 달에 개설된 이래 길이가 2.8km, 폭 47.5m 해서 전체 그 면적이 15만 9,998 제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비행할주로 해서 진행되는 그 훈련은 보시면은 최근 10년간 한 3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단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비행 훈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갑자기 또 요즘 그 죽변 비상할주로 폐쇄 관련해서 기성에서 조금 이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또 부각이 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3, 4호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예정 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노심 위치에서 비상활주로 끝부분까지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울 1, 2호기 부지는 바운다리는 비상활주로 비행 안전구역 밖에 이렇게 있지만 신한울 3, 4호기 부지는 노심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에 한 반 정도 이렇게 걸쳐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3, 4호기 건설할 때는 비행 활주로를 이전하는 게 안전상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런 권고와 맞물려서 2015년도에 주변 주민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비상활주로 폐쇄해달라고 권익위원회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달에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관계기관 조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기부대 양육 방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비행장 지주면은 비상활주로 폐쇄하고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2022년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3, 4호기 재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면 위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됐고 2022년 작년 6월 28일 건의기 주재 1차 관계기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도 국방부나 공군은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시설을 대체 시설을 만들어서 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과 8월 달에 지금 군수님이 그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태규 건의기 부위원장을 만나서 비상활주를 폐쇄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다음. 그리고 10월 11일 건의기 주재 관계기관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국방부와 공군이 기성에 있는 울진 비행장을 기능을 보강하면은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단지 국토부가 비행 교육 차질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 주재로 범정부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고 이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기성면 주민 대상으로 해서 1차 설명을 했고 설명회가 있은 직후에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반대투쟁위원회 집행부를 상대로서 2차 주민 설명회 군수님 직접 가셔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소통을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12월 14일 그 관계기관 조정서 최종 합의가 주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그럼 먼저 그 울진 비행장 기능을 도대체 어떻게 보강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 활주로 울진 비행장 그 기성에 있는 울진 비행장 이 활주로 1.8km입니다. 활주로가 짧아서 전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에 활주로를 한 300m에서 600m 정도 연장을 해서 활주로를 전체 한 2.4km 정도로 하고 군 막사라든지 기존에 있는 주기장, 방호벽 등 부대 시설을 하는 이런 그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요 주기장, 방호벽 요 위치는 저희들이 막 이해하기 쉽도록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대 시설은 여기 갈지 어디로 갈지 그거는 국방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아마 결정이 안 되겠나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기성 주민분들이 또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기존에 이 울진 비행장에서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장애물 제한 표면구역으로 설정된 게 이 붉은색 바운다리입니다. 활주로 양끝에서 15km, 반경 3.3km로 이렇게 잡혀 있고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비상활주로로 지정이 되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연하늘색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활주로 양끝에서 2.3km씩 해가 활주로 길이까지 하면 한 7km 그리고 중심선 동서방향으로 해서 0.6km에서 한 1.2km 정도 메타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큰 바운다리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재산권을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